벽 쪽에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불을 천천히 걷었는데 조 씨가 사망한 상태예요. 이거 뭐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은 했대요. 피해자 얼굴을 자세히 봤더니 흰 가루를 싹 뿌려놨어요. 이 사람 엄밀히 얘기하면 대부업자입니다. 대부업자라는 그 어떤 직업 때문에 네. 원한도 경찰은 염두에 둘 수밖에. 그 연립주택 밀집 지역이니까 CCTV는 되게 당연하죠. 많아요. CCTV 확인합니다. 여기서 큰 단서를 찾아요. 대한민국 살인사건 153회입니다. 서울 강동구에서 발생했던 사건인데 네. 폐륜 사건이에요. 2013년 8월 15일이에요. 광복절날 목요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날이. 네. 오전 6시경이에요. 56살 먹은 여성 한 분이 네. 본인이 만나고 있는 남자 네. 58살 먹은 조모 씨 집에 갔어요. 아, 네. 아마 내연남 집에 가신 거죠? 네, 그 내연남 그 조모 씨도 이제 혼자 사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마 두 분이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아침이 되면 이 조모 씨가 자기가 이제 출근하기 전에 만나고 있는 여성한테 애인이니까 모닝콜 해줘요. 근데 그날따라 연락이 없고 그래요. 모닝콜을 안 해줘. 사람이 늘 상시적으로 쭉 유지하던 게 딱 끊기면 불안하죠. 그래서 좀 궁금해서 휴대폰 걸었어요. 전화했더니 전화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뭔 일이지? 갔더니 현관문이 잠겨 있고 네. 인기척이 없어요. 그런데 그 7시경에 도착해가지고 보니까 현관문 잠겨 있고 인기척이 없다? 네. 이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이 만나다 보니까 스페어 키를 하나 줬던 모양이야. 그래서 이제 키로 현관문을 오픈했어요. 딱 갔는데 방에 불이 꺼져 있어요. 방 안에 서랍이 막 여기저기 널려 있고 옷은 막 흐트러져 있고 이거 뭐예요? 뭐 난리 났네요 지금. 난리 난 거예요. 절도범이 들어왔던지 강도가 들어왔던지. 그러면 조 선생님 거기 없었던 거예요 집안? 아니 있었어요. 처음에는 발견을 못했는데 네. 이 벽 쪽에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누워 있는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불을 걷으면서 자지러진 거죠. 이불을 천천히 걷었는데 딱 보니까 이미 그 조 씨가 사망한 상태예요. 기절했는지 사망했는지 이 여성분은 모르는 상태고 일단 119도 출동해가지고 보니까 이미 사망해요. 이 사람은 엄밀히 얘기하면 대부업자입니다.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 일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기 신고하신 분하고는 아까 그 여성은 송파구 쪽에서 구멍가게를 운영하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목격자라고 그러면 그 여성밖에 없잖아요. 유일하죠 지금. 여성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13일 날 저녁에 통화가 마지막 통화라는 거예요. 그러면 13일 이 여성하고 저녁에 마지막 통화하고 15일 날 아침 6시에 발견될 때까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틀 상간에 그렇죠. 그러네요 교수님. 그러면 이분한테 지금 특징점 없냐 그랬더니 금팔찌 금목걸이가 지금 안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딱 강도로 본 거예요 이거. 아니면 네. 이 대체로 대부 일수하고 사채업하는 사람들이 감정이 많잖아요.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안 있죠. 좋아요. 그건 좋을 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소할 대부업자라는 그 어떤 직업 때문에 네. 원한도 경찰은 염두에 둘 수밖에 없어요. 투트레오라 하신 거네. 강도냐 원한 관계냐. 그러면 교수님 그 다음에 일단 현장 감식부터. 현장 감식이 1번이죠. 이게 이제 서울 강동구 천호동 주택가예요. 3층 규모의 다세대 주택이라고 그래요. 예. 피해자는 2층에 거주했고 네. 대문이 있고 대문 이외에도 쪽문이 한 개 있더라. 요거 이제 염두에 두었고요. 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열쇠를 현관문 열쇠를 잠갔느냐 안 잠갔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 도어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전적 열쇠 꽂는 그러니까 거네요. 어떻게 보면 재래식이에요. 근데 이거 열쇠 한다는 거는 들어가려면 훼손해야 돼요. 아니면 창을 깨고 들어가거나 그걸 가지고 외부 침입 흔적을 우리가 계산하잖아요. 네. 없어요 하나도. 외부 침입 흔적이 없다. 그런 게 전혀 없다면 열쇠 이용한 거죠. 그렇죠. 아니면 열어줬던가. 열쇠를 소지하고 있어서 열고 들어가서 범행하고 나갈 때도 착실하게 또 열쇠로 잠그고 갔다. 요거는 면식범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왜 돌아가신 거예요, 교수님? 이제 외관상 머리 앞쪽을 보니까 이건 둔기흔이에요. 둔기흔. 이 측면 쪽은 송곳이나 드라이버, 살해 의지가 아주 공고한 거예요. 시신은 천정을 보고 이불로 베개 이렇게 형태로
있고 예. 덮어 씌웠어요. 피해자 얼굴을 자세히 봤더니 흰 가루를 싹 뿌려놨어요. 그러면 범인이 욕실에 있는 그 세제용 가루비누를 가지고 와서 플라스틱 스푼 들어있죠. 거기서 퍼서 살해한 다음에 얼굴에 뿌렸다는 얘기예요. 공공의적. 공공의적이 나오잖아요. 네, 예. 공공의적 생각이 딱 나죠. 그러면 근데 맞았으면 피가 튀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튀죠. 비산혈의 낮은 그 위치다. 혈흔이 아주 낮은 위치다. 그러면 이건 서 있는 상태에 집중적인 공격은 뭐 제압 공격은 한번 있을지 몰라도 네. 집중적인 공격은 아닌 것 같다. 그러고 주머니에 살펴보니까 지갑이 없어요. 그다음에 건넌방, 옷방 다 막 뒤져놓은 거 싹 다 같고요. 뒤졌고요. 네. 네. 그리고 화장실 세탁용 세제통 혈흔 발견됐어요. 플라스틱 스푼으로 퍼서 얼굴을 막 뿌린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럴 정도의 시간이 있다면 좀 시간상 여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현재 짙게 그 면식범 소행으로 지금 느껴져요. 8월 16일 바로 그 다음날 부검했습니다. 이분이 184에 64kg니까 호리호리한 체격이에요. 날렵하신 네, 분이시네요. 네. 그 점출혈 같은 게 없어요. 목에도 흔적 없고 그러면 이건 액살은 아니에요. 그러네요. 이 둔기나 흉기에서 사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뇌출혈이 와가지고 국소적인 뇌파열이 와서 사망했다. 증거물은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뭐 피해자가 갖고 있던 휴대폰 같은 데서도 지문 채취하는데 네. 왜 그러냐면 휴대폰은 오프 상태래요. 근데 꺼진 이 사람이 상태죠. 꺼놓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지문 채취한 거예요. 이거는 범인이 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 휴대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이제 마지막 통화자 또 봐야죠. 마지막 통화자를 봤더니 네. 아까 신고한 사람 8월 13일 날 저녁에 통화하고 못했다고 그랬죠. 네. 근데 마지막 통화자가 있네요, 이 사람. 누구예요? 8월 14일 날 06시 아침 6시에 14일 날. 여성 그 아까 A라고 그랬죠? 네. 이번엔 여성 B라고 그럴게요. 아, 비란 여성이 또 따로 나와요. 그 여성하고 그 통화를 했어요. 예, 예. 그러면 당연히 이 여성 상대로 경찰이 확인하겠죠. 네. 어제 그러니까 사망 직전 새벽 6시에 왜 무슨 통화했어요? 그랬더니 이때 이 피해자가 하는 얘기가 우리 아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지금 집에서 자고 있다고 얘기를 했대. 근데 이 여성은 그럼 이 여성 B는 또 어떤 관계냐? 네. 이게 여성 B도 내연녀예요. 아, 이분이 중복으로 여성을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그 B한테 네. 이 남성 그 피해자 남성이 아들이 와서 지금 자고 아들이 있다 왔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이제 그 오후군 강력 6팀의 오후군 팀장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오 팀장 입장에서는 아들이 와서 자고 있었다고. 그러면 그 아들 대상으로 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제 그 왜 왔는지. 내연녀 B 씨의 얘기를 듣고 아들한테 전화했죠. 청주에 이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 엄마 밑에 있었다는 거예요. 무속인이라고 하는데 예. 청주에서 아들하고 딸하고 같이 따로 살고 있었던 모양인데 그 아들이 14일 날 용돈 받으러 아빠 서울 집에 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 탐문을 쭉 합니다. 그랬더니 네. 그 이웃집 사람이 그 얘기를 해요. 나 봤어요. 8월 14일 날 05시 30분경에 네. 새벽 5시 30분경에 그 조 씨가 창문에 서 있는 걸 봤어요. 내가 그 바로 그 창문 앞에다 내가 차를 세워놔요. 내 차를. 그 차를 빼다가 보니까 창문에 그분이 서 있는 게 보였어요. 그러면 05시 30분에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고 06시에 내연녀 B하고 통화했다? 네. 그러면 이거는 6시 이후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이 가장 근접한 시간대에 같이 있었죠. 23살이에요. 아들 조씨 이제 이 사람 그 진술을 받아요. 네. 어떻게 왔어요? 그러면 네. 용돈이 필요했대요. 네. 그래서 14일 날 새벽에 청주에서 버스를 타고 아버지 집에 왔대. 집에 와서 아버지 용돈 좀 주세요 하고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야 계좌로 붙여줄게 이 새끼야. 그러면서 아버지가 출근 준비를 막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버지 계좌로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아버지보다 바로 직전에 자기는 집을 나섰다는 거예요. 7시 전에 나왔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아버지 못 봤으니까 아주 침착하고 태연하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럼 아들 말대로라면 누군가 피해자를 죽이려고 왔다가 아들이 가는 거 보고 죽인 거야. 쉽게 얘기해서 이건. 아들은 이제 확인하는 건 별도로 하더라도 그러면 이거 그렇게 새벽 시간대에 계획적으로 그 집을 찾아와 갖고
죽일 정도면 원한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잖아. 피해자 통화내역 한 사람들 쫙 뽑아봤죠. 네. 대다수가 채무자예요. 이 사람한테 돈 빌려 쓴 사람들. 근데 피해자가 전화 꺼졌죠. 꺼지고 난 이후에도 계속 통화 시도한 사람들이 3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유력한 또 용의자로 일단 본 거예요. 당신들 말이야 휴대폰 꺼졌는데 그 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계속 전화를 걸었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고 난 다음에 돈 빌려간 사람들이 돈을 이제 계좌로 입금해 주잖아 피해자한테. 네. 입금만 해줘서 필요 없다는 거야. 반드시 전화해서 입금했다고 말을 안 해주면 안 받은 걸로 간주돼. 이게 말이 돼 이거? 그러니까 보고 전화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네. 휴대폰이 꺼져 있어도 입금하고 난 다음에 저 인정 못 받을까봐 계속 전화를 걸었던 거야. 갚은 그러니까 거 결론은 확인하려고. 이 사람들은 혐의점이 없는 거죠. 그러면 교수님 이 관계에서는 어쨌든 뭐 내용 관계니 뭐죠 여자분 두 분이 또 튀어나오잖아요. 여자 관계 또 따로. 이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들은 보류했고, 네. 그 다음에 돈 빌려간 사람들 감정 있는 사람들은 털었고, 그럼 이제 하나 더 남은 게 치정, 여자 관계. 예. 그 여성을 지금 A, B 둘을 만나고 있는데 이분이 네. C, D, E, F가 있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이거. 일단은 A, B를 이제 집중적으로 먼저 살피겠죠. 네. A, B 둘 다 채무자예요. 아까 A는 저 송파구에서 구멍가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구멍가게 할 때 그 구멍가게 그 창업 돈, 종잣돈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이 사람이 빌려줬었다는 거예요. 네. A는 혼자 산대요. 네. 그 신고했던 여자. 네. 근데 B는 남편이 있네. 이거는 A는 몰라도 B의 남편 같은 경우는 혹시 내 마누라가 이 조 씨하고 바람 피우니까 이거 해코지 할 수도 있잖아. 네, 네. 그러니까 B의 남편은 이거는 그 용의자군에 들어간 거예요. 바로 조사 들어갔죠. 네. 그랬더니 근데 알아보니까 병으로 자리에 누운 지가 오래됐대요, 이분. 아프고. 그러면 병으로 자리에 누웠다고 또 터냐? 아니죠. 청구할 수도 있잖아. 그럼요. 예. 청구 가능성을 또 따져보기 위해서 금융거래내에 까보니까 이상 없고, 그러니까 털었어요.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아까 지문 채취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현관문에서 채취한 그 지문 내연녀 A, 내연녀 B, 그 다음에 아들. 족적이 이제 하나 나온 게 있었는데 그건 여성 A 씨. 그 다음에 안 되면 이게 그 연립주택 밀집지역이니까 CCTV는 되게 당연하죠. 많아요. CCTV 확인합니다. 사설로 돼 있는 700m 가량 정도 떨어진 데서 네. 그 CCTV가 하나 발견이 됐어요. 여기서 큰 단서를 찾아요. 뭐가 나왔어요? 아들이 발견돼. 아들이. 네, 아들이 발견돼. 아들이 이렇게 걸어가는 게 발견돼요. 일단 아들이 700m 집 앞에 저 버스 타고 청주에서 올라와가지고 집 앞에까지 가려면 꼭 거기에서 발견이 돼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네. 그 걸어가는 거리가.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아들이 좀 이상했다고 그래요. 봤더니 네. 14일 날 03시예요. 새벽 3시. 회색 모자티. 회색. 이게 이제 후드티라고 그러죠. 이걸 폭 뒤집어 쓴. 이 아들이에요. 그게 아들. 네. 그 사람이 그 현장 집 쪽으로 이렇게 걸어오는 게 보여요. 또 한쪽 CCTV 봤더니 그 인근에 한참 먼 데다가 차를 주차시키네 아들이. 아니 차 가지고 왔으면 아버지 집 앞에 바로 대고 쏙 들어가야지. 그럼 왜 그걸 갖다 대? 그러니까 경찰이 이때부터 이거 뭐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은 했대요. 네. 그래서 툭 던져서 물어봤대 아들한테 전화해서. 네, 네. 아니 차 가지고 왔는데 무슨 뭐 버스 타고 왔다고 뻥 까고 있어. 그랬더니 요놈이 태연하게 이러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아버지가 돈도 없는 놈의 새끼가 차 끌고 다닌다고 욕할까봐 아버지 눈에 안 들려고 일부러 멀찌감치 차 세우고 걸어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또 뭐 경찰 입장에서는 또 일견 뭐 말거리는 되잖아. 그리고 하나 더 나왔어요. 그랬더니 나오는 게 보여요. 네. 들어갈 때는 가방을 안 메고 들어갔는데 나올 때 가방을 메고 있어요. 무거운 가방을. 너 들어갈 때 가방 없었는데 가방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또 태연하게 얘기해요 아들이. 아버지가요 사내 새끼가 그게 몸이 뭐냐 이 새끼야. 운동 좀 해 이 새끼야. 그러면서 아령을 줬다는 거야. 아령을. 이 순간 경찰 형사가 딱 생각한 거는 우리가 못 찾은 둥기는 아령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그러면 너 그 아령 아버지가 준 거 어딨어? 차 트렁크 속에 있어요. 이 얘기 하자마자 얘기 듣는 순간 벌써 눈치 딱 하면 옆에 있는 형사 바로 차 끌고 정주로 출발이죠. 그러면 교수님 그 가방이 안에서 나온 거잖아요, 집 안에서. 그렇죠. 그럼 그 가방은 무슨 가방이었어요, 교수님? 그래서 네. 확인해 봤더니 내연녀 B씨 여성 가방이었어요. 가방 자체가 마지막 통화하셨던 거. 내연녀 B씨의 가짜 명품 가방이에요. 그러면 새벽에 찾아온 아들한테 운동하라고 그러면서 3kg짜리 아령 2개를 내연녀의
가짜 명품 가방에 넣어서 들려서 보낸다? 돈은 계좌로 입금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앞뒤 안 맞죠. 말이 하나도 안 되죠, 맞죠. 이거. 하나도 안 여러 맞아요, 가지로. 지금. 네네. 그죠? 그럼 아들 손에서 뭐가 나온 아들 거예요? 자세히 봤죠. 딱 살펴봤어요. 예. 그랬더니 오른쪽 엄지 손가락이 골절 상태예요. 그러니까 바로 아이 그 손은 왜 그래? 이건 이때부터 아들을 용의자로 본 거예요. 뭐라 그래요? 그게? 그랬더니 얘가 또 저 집에 이제 여기서 나와가지고 집에 가다가요 음성 휴게소 정도 부근에서 내가 차량 이렇게 문 닫다가 휴게소에서 차량 문에 내가 확 찍혔어 이게. 그래서 이 엄지손가락이 골절된 그럼 거예요. 휴게소는 CCTV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네. 또 그 얘기를 듣는 그 옆에 형사는 어떻게 됩니까? 또 가야죠. 가서 음성 휴게소 가가지고 개차 넘버 나오니까 개차가 서 있는 데를 중심으로 해서 CCTV 봐야겠죠. 휴게소 CCTV 확인해봐도 손가락 치는 장면 없고 그때 그 사람 손가락 쳐갖고 다친 사람 이 정도 골절될 정도면 난리예요. 예. 그 근처에 어디 가고 119라도 부르고 그래야 된단 그렇죠, 말이야. 예. 전혀 없어요. 네. 일단 CCTV에서 이 새끼 거짓말하기 딱 나온 거야. 그럼 치료는 받았을 거 아니에요? 가서 의사 상대로 해서 당연히 물어보죠. 네.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다쳤다고 하던가요? 그냥 부러졌다. 이거. 그냥 다쳤다고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급하게 이게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거부했대요. 그러면 얘는 지금 자꾸 거짓말 나오죠. 그 사이에 청주로 내려간 형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트렁크에서 아령이 발견됐어요. 근데 이제 형사들 입장에서는 아령이 만약에 살해하는 데 쓴 도구라면 혈흔이나 DNA 나올 것 같잖아요. 아버지 혈흔만 나오면 이건 범인이 이제 볼 것도 없이.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증거 수집하기 위해서 휴대폰 까요. 이게 싹 다 삭제해놨어요. 인터넷 검색한 거. 요놈이 깜빡하고 안 한 게 있어. 구글 검색은 미처 못 지운 거야. 구글 검색 키워드 봤더니 예. 존속살해. 아이고. 끝났죠. 예. 피를 지우는 방법. 그래서 바로 8월 19일 날 네. 청주로 갑니다. 예. 그래서 집 근처 PC방에 쪼그리고 있는 놈 긴급 체포해. 그리고 이제 끌고 와서 서울로 네. 끌고 와가지고 네. 02시 30분경에 이제 물어봅니다. 금목걸이하고 뭐 이게 팔찌 합쳐서 25돈 정도 된대요. 너 그거 다 네. 어째서 감정 결과 다 나왔는데 헛소리 하지 말고 대인마. 그렇게 얘기했더니 참고인 조사 처음에 경찰에 와서 한번 진술하고 내려갔잖아요. 네. 그거 끝나자마자 바로 집에 가서 그 금팔찌 금목걸이 아무래도 경찰이 올 것 같아서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빌라 그 마당 텃밭에다 버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그거 찾으러 가죠. 그러면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래서 전모를 봤더니 이 아들은 2012년도에 군대 제대했더라고요. 8월 14일 날 새벽 3시에 본인의 차를 타고 서울로 온 거예요. 새벽 3시요? 예. 그때 왜 왔냐면 20만 원 받으러 왔대요. 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친구들하고 야영 가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네. 야영 비용 20만 원을 받으러 왔는데 애초부터 아버지한테 얘기할 생각 없이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훔치려고 작정해. 아버지는 이제 사채하고 이런다는 거 알잖아. 현금 예. 사채하는 사람들은 현금 싸놓고 있어요. 아버지는 저 고등학교 때부터 아들 오게 했나봐. 키 주면서 현관 열쇠 주면서 아들이니까 피 붙이니까. 키 있겠네요 뭐. 그래서 그거 가져간 거고요. 아버지 한 번 잠들면 안 깬다는 거. 그러니까 새벽 3시경에 싹 들어가면 한밤중이라 아버지 잘 때 그냥 있는 거 사채업하는 사람이니까 현금 있을 거 아니야. 가방 같은 데, 채권 가방 같은 거. 거기서 그냥 현금 훔쳐갖고 가려고 했던 거. 야영비용 20만 원이라는데 그건 뻥이에요, 뻥. 3월 달에 그 차를 한 대 구입했어요. 그 할부금하고 사채 한 2,800만 원 빚이 있어요. 그러니까 할부금 내야지, 빚 갚아야지. 그러니까 이거 아버지 가방 아마 사채 가방 통째로 들고 가려고 들어온 거 같아요. 경찰이 휴대폰 추적했는데 그게 위치가 굉장히 실패를 많이 했었거든요. 얘가 알리바이를 성립시키려고 본인 휴대폰을 청주 번화가에 있는 인형 뽑기방 그 밑에다 감춰놨어. 거기다 놔두고 지는 차 타고 새벽에 올라온 거야.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 범행하는 시간대에 청주 시내에 있는 걸로 뜨잖아. 증거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위치 때문에 고민 많이 했다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 고등학교 때부터 아버지가 들락거리라고 열쇠 줬잖아. 네. 안 열려. 열어볼래. 그날 해필이면 잘 그래서 열리다가. 바꾼 거. 그러니까 바꿨다는 게 아니라 그동안 얘가 자주 안 왔다는 뜻이지. 그때 만약에 열쇠가 열려서 몰래 들어가갖고 아버지가 코 골고 잘 때 사채 돈 있는 가방 들고 갔었으면 이런 사건은 안 났죠. 근데 안 열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두들겼어. 일단 돈은 필요하니까. 그때 아버지 깨웠어. 무슨 일이냐 깜짝 놀래고 새벽 3시에 아들이 오니까. 놀라죠. 너 사고 쳤냐 시켜? 그렇지 대체로 그렇게 생각하지.
용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너 이 새끼야 용돈 필요할 때만 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우물쭈물 떠들고 그때 아마 야영 간다고 20만 원 얘기한 것 같은데 그는 얼떨결에 얘기한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핑계 대고. 네. 그러니까 그 20만 원 내일 보내줄게 계좌로. 지금 돈 없어 이거 써야 돼. 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이 범인 그 이 조가 얘가 갔을 때는 또 아버지한테 할 얘기가 또 있기는 했대요. 또 뭐가 있었을까요? 여동생하고 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엄마하고. 네. 여동생이 그 즈음에 임신을 했대.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하면 너 네 동생도 하나 관리 못해 이 새끼야 그러고 혼날까봐 그 말하기가 어려워서 그 아버지가 운동하는 아령을 들고 창가 쪽에서 서성거렸대. 적당한 기회에 얘기를 한 것 같아. 아버지 근데 땡땡이가 임신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로 이 새끼 너 이 새끼야 동생 하나도 제대로 관리 못해 함부로 그래서 임신하게 만들어. 그래서 그냥 때린 거예요. 그때 그냥 순간적으로 격분해갖고 본인이 들고 있던 아령으로 머리를 한 대 때렸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걸 쓰러졌는데 그때부터 자기가 막 이제 가격을 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뭐 가로비는 왜 뿌렸어요? 냄새가 날 것 같아서. 놀고 있네 진짜. 냄새가 날 것 같아서 뿌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14년 1월 달에 네. 항소심입니다. 서울 고등법원에서 징역 10년. 징역 10년으로 갔으면 우발의 요소로 많이 간 거예요. 네. 진짜 반성 처절하게 하고 네. 정말 새 사람 돼가지고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